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재료만 따져보면 더 올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기 살짝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국채금리의 안정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철수한 LG전자. 자, 이 스마트폰 철수라는 부분들은 과연 LG전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철수하게 되면서 일단 매출이 5조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또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나타난 그 적자 국면이 해소가 되기 때문이죠. 과연 이렇게 되면 호재인가 악재인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2분기에는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 맞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오늘 기사에서는 더 이상한 게요, 점쟁이처럼 나왔어요. 상승 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 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전망치는 얼마일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요즘에 계속 좋아요. 네, 봄 바람이 계속 불면서 요즘에 또 벚꽃이 막 흩날리죠. 그래서 봄바람 휘날리며 요즘에 이런 노래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봄이에요. 네, 봄. 그리고 꽃이 막 이렇게 벚꽃잎이지만 이렇게 막 흩날려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지면 거기 위에 걸어가면 뭐예요? 꽃길이죠. 자, 기분 전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 긍정적인 기대감들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지루하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좋은 꽃 구경들 하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신고가 나왔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니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올라온 거 생각하면 조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 폭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 0.29, 그 다음에 나스닥은 0.05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잘 보지 않죠. 올랐냐 내렸냐만 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재료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시장에는 악재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33,430포인트. 야, 높잖아요. 33,43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나스닥은요, 13,698포인트. 네. 조만간 나스닥도 14,000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만 따지고 보면은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조정이죠.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살짝 조절해 주면서 분위기를 개선시켜 주는 거, 그런 것도 괜찮죠.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과열을 방지해 주는 거, 조금씩 올라가 주는 거,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합니다. 누가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우리는 IMF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죠. 예전에 그 IMF 겪었던 시절도 있었고, 얘들이 사실은 도둑놈들이잖아요. 네, 국제적 도둑놈. 그래서 이 국제 도둑놈들이 이렇게 뭐 경제 성장, 경제를 이렇게 좌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 당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왜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도둑놈들아! 네,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IMF가, 국제의 어떤 그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어떤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지금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보다 0.5%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4.4%. 자, 경제 성장률이 6%면은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억눌려 있다가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내년도도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다.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뭐 1%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6.4%, 1.3% 포인트나 올렸어요. 그래서 6.4%. 올해 성장률이 6.4%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4.4%, 여기도 올랐어요. 0.2% 포인트 올랐고요. 중국은 8.4%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0.3% 포인트 상향 조정된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들은 8%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양회라든지 이럴 때 리커창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8%가 채 되지 않았는데 IMF 쪽에선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IMF가 약간 뻥튀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각국 또는 유로존, 뭐 미국, 뭐 중국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하나의 그런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야기도 잠깐 볼까요? 국채금리도 조금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경기가 회복이 더 잘 될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국채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도 6.4 베이시스 포인트죠? 네, 6.4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한 1.658%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제 0.00 몇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하는데 이게 너무 작은 숫자가 되다 보니까 베이시스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짝점 찍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헷갈려, 단위들이.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뭐 다 쓸모가 있는 거겠지만요. 아무튼 뭐 국채금리가 1.658 그래서 1.6%대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1.7 가면은 또 이 뭐야 그러다가 1.6 되면 또 괜찮지 않니?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공고.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2월 달에 채용 공고가 736만 7천 명이었습니다.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709만 명 정도였는데 제법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3월 달도 뭐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인데 왜 2월 달 채용 공고예요? 네, 근데 이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더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4월이지만 2월 달 거 자료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행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 뭐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크루즈 이런 쪽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은 뭐 여행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항공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숙박, 그죠? 네, 숙박 이런 거 포함될 테고 또 카지노, 네 카지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행 관련 부분들은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꾸준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쪽 그런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보다도 이제 조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상황들, 즉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와서 다 끝나가는 이 볼장 다본 이런 그 테마들보다도 이제는 새롭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주가의 추이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요즘에 썩 좋진 않은데 그냥 뭐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뭐 크게 빠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연기금이 네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연기금 수급 계속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기금은 이제 9일날 이제 기금 운용 회의를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기금 운용 회의를 이제 9일날 하는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다 팔아야지 될 것 같아요. 다 팔아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파는 시기가 언제이냐, 그걸 계속 이제 수급을 보면서 체크해야지만이 이제 시장의 방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철수한 LG전자에게 이것이 과연 호재냐 악재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조 원의 매출이 공백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즉 5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으로 5조나 벌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철수, 이 철수가요 원래는 이제 그 매각 쪽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철수가 돼버리니까 당장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누가 요즘에 모바일 스마트폰 이거 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나 스마트폰 사업 매각할래. 누가 살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살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매출 감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데, 이걸 왜 호재로 보고 있냐면 일단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뭐 주가가 상승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적자 사업부였단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는 적자 사업부였는데, 이 적자 사업부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왜냐면 사업부를 떼어내게 되니까 돈으로 받잖아요. 돈으로 받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일단은 지금 적자 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뭐 이런 뭐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 러닝머신 이런 거 딱 두면은 처음에는 한 이틀 타잖아. 이틀 타고 나서 나머지 뭐예요? 다 빨래거리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방 한 구석에 탁 처지하고 있고 막 빨래 널어놓으니까 저녁에 술 드시고 들어왔다가 어이구 누구세요? 막 그게 서로 인사하고 막 런닝머신하고 인사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애물단지를 전락해 있는 상태의 그런 것들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단돈 10만 원을 받겠죠. 네, 그러면 그거 쓰지도 않는 거 치워서 좋고, 돈 생겨서 좋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적자 기업이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것 때문에 뭐 비용도 나가고, 막 그냥 계속 손실만 보고 있는데, 그냥 애물단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팔게 됐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얼마 좋아. 그냥 너무 좋죠. 돈도 들어오고, 이제 더 이상 적자 안 봐도 되고, 그 기분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매각이 아니라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하게 되면 그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냥 나 사업 이거 안 할래.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러닝머신을 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 광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재활용으로 버려버리는 거야. 돈 하나도 못 받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장 기대감은 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살짝 실망감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라 철수가 되면은 당장 이제 이 돈 들어오는 게 없고
손해만 그대로 잡히게 되는 거죠. 또 5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알터니를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감소해서 부담은 좀 되겠지만 적자 부분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손익 개선 또는 재무 구조의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한 철수는 이제 올 2분기부터 시작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가 68조 9천억이었는데 65조 9천억으로 일단은 좀 감소할 것이다 올해. 네, 뭐 가전이 좀 잘 팔리려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3조 6천억에서 네 4조 2천억으로 오히려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가에서 기업의 평가를 할 때 이제 재무구조를 들여다볼 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장사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또 LG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나한테 있는 어떤 이 부담거리를 빼내고 계속 돈 들어가는 구멍을 빼내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채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나갈 데가 없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따로 저축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자 사업부 정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적용은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가 상황에서 본다라면 네, 이런 효과들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최근에 뭐 전기차니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은 또 그 이평선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위로 그 돌파하면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사업부 철수해가지고 주가가 막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지켜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서 그래도 조금씩 입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같은 업종으로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제 결혼도 슬슬 하게 되면 이제 가전제품도 좀 바꾸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증시가 요즘에 계속 횡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가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면 이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네, 멀쩡한 거 갖다 버리고 새로 사시는 분들. 가전은 LG.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분기에는 증시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증권사 센터장, 리서치 센터장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 대해서 약간 네, 뭔가 할 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너무 이제 물론 리서치 센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전망을 좀 해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좀 그 점쟁이식의 그런 발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재료가 너무 네 식상하다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 분석 잘 하셨겠지만 네 일단 뭐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두 명의 이제 센터장은 코스피가 횡보 조정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센터장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4월 달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5월 6월에는 조정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2분기에는 주가가 오르겠지만 그 이후 하반기에는 조정이 올 것이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분석 툴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조정 이후에 오를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사실 이거 근데 의미 없어요. 네, 뭐 퍼센트 포인트, 이거 퍼센테지도 뭐 2,900에 3,00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지만 이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요.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자, 이제 오르다가 뭐 내릴 것이다. 뭐 횡보하다가 오를 것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점심 때쯤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시장이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센터장들이 이야기하는 그 재료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각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 지속된다, 기업 실적 좋아진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매도 압력은 조금 커진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보면 전부 다 대외적인 변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죠?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그쪽 얘기가 없어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신고가 빵빵 치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는 내렸단 말이에요. 보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지? 연기금이거든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슨 해외 시장에서 자기들이 로켓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해외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필요는 해요. 분석에 필요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서 절대적인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 이쪽에서는 코스피 전망치를 2800에서 3400까지 내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야 멋진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800에서 3400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이 예상한다는 어떤 부분을 보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퇴근을 할 때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언제 들어와? 그럼 저녁에 한 5시부터 12시 사이에? 들어오긴 들어올 거야.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지. 애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아빠가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해야지 뭔가 기대감이 좁혀지는 거지. 5시부터 12시 사이에 들어온다. 오늘 증시는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증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시장은 대응입니다. 절대 예측하지 말고 대응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뻔한 재료로 분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라.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철강, 건설, 유통 이런 경기 민감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통, 의류, 카지노, 신재생 에너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센터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 겹치는 것들이 뭐냐면 철강, 건설 이런 쪽,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IT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좀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것들의 특장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바로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은 괜찮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슬슬 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시고요. 너무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점쟁이들 말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호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이 여전히 나와 있는데, 계속 오를 수 없으니까 눈치 보여서 조금 물러섰다, 좀 쉬어가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철수한 LG전자에게는 호재인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되겠죠. 왜냐면은 매각이 아니라 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돈 한 푼 없이 그냥 갖다 내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일단 악재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 호재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부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종기를 짜내는 것처럼 당장은 아프지만 하고 나면 이제 새살이 솔솔 돋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2분기에는 증시가 상승할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시기 모르겠습니다. 횡보 이후의 상승인지 상승 이후의 횡보인지 내려갔다 올라갈 것인지 올라갔다 내려갈 것인지 그거는 뭐 알 수도 없거니와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맞춰서 대응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따라가는 거고 내려가면은 잠깐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팔아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거다. 그러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들 전부 다 외국 거, 네, 그냥 서양 거 갖고 와가지고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런 재료들은 네, 하등 필요가 없는 거고 시장은 대응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투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책 딱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이 마지막 뉴스하고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증권인들은 이윤을 냈을 때는 이야기를 하고 잃었을 때는 침묵을 지킨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시세에서 샀으며 가장 높은 시세에서 팔았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네, 이게 뻥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다 까놓고 네, 저점 매수, 고점 천국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네, 통하지 않는 그런 비판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꼭 걸러야 되는 거. 저 밑에서 가지고 이만큼 네, 수익이 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없거니와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 여러분 잘 지켜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올라간다는 이야기, 내려갈 때 내려간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쉽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맞는 대응.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미래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전망치들은 또 예측치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네, 어떻게 해요? 작두도령에게 오라 이 얘기야. 들어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요일 중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지루할 수도 있겠고 또 수급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꼭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